안녕하세요. 글로벌 논쟁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한국 역사 최대의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은 범죄자를 해외에 나가도록 강조하는가, 그리고 해외 애국 동포들의 옵티머스 주분 이혁진을 한국으로 소환하다입니다. 소위 옵티머스 사건은 제2의 라임 사태라고 하고 한국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가 한국의 지역적인 사건을 왜 뜬금없이 다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교민들의 사기 사건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자세히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 사건,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 거대한 어떤 그 개입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리는데요.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기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교민들이 알고 보니까 90%가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90%가요. 그래서 교민들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교민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기를 또 치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 가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외라고 이렇게 갔더니 정착하려고 하는데 교민들이 사기를 치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아는 사람도 캔버라에 사는데 그 시드니에 있는 모녀 사기단에 걸려서 돈을 완전히 이제 뺏기게 되고, 알고 보니까 그 모녀 사기단이 또 한국에서 또 사기를 치다가 온 사람임을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 한국에서 그 엄청난,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그 사상인가 거기서 그 유아원 형제 복지 사건,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주범이 시드니에 이제 도망와가지고 어디 숨어 산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오늘 이 유튜브는 그 옵티머스 사태를 다시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교민들이 이혁진을 추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그 안전상 제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제가 영어도 이제 쓴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목적은 이런 엄청난 사기꾼들을 한국이 왜 감싸고 해외까지 활개치도록 아무런 제지가 없게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왜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저 유튜브는 사실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걸리고 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좋은 유튜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제목은 미국 교민들은 이혁진, 알렉스 리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추방해 주실 것을 단언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잠깐 얘기를 하면 미국 단체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이민자들이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감사의 마음을 살고 있다. 사실 이민자들은요, 굉장히 제가 알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개척자예요. 얼마나 힘들게 정말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그 이민사회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혁진 씨를 찾아 한국으로 소환해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가장 큰 금융 사기를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배경을 또 이야기를 하면 7월 25일 올해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해서 이렇게 자살을 했죠. 제가 제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것은 이 성추행하고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극까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자살하기 전에 야당이 이 옵티머스 사태를 추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중심에 여권의 실세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크라임이라고 불리며,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혁진이 바로 이 옵티머스의 대표였고,
또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환 이유를 한 4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혁진은 한국 최대 큰 규모의 금융펀드 범법자라는 의혹이 있다. 이 옵티머스 사건은요, 어떤 펀드 사건보다도 이 사기 규모가 커요. 이 말은 세계 전체의 최고 사기라는 말입니다. 그는 2009년 옵티머스 사모펀드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5천억대에서 5,500억대 한국 역사상, 그러면 세계 역사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질러 횡령,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태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부실한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의도적이든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투자한 것이 완전히 그 휴지 조각이 되면서 사기로 이제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모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인 공기업에 투자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장외 기업의 부실한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또 조용히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혁진은 2007년 7월 대표에서 사임을 했고, 지금 이 사건은 조사 중이고 이미 3명의 임직원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혁진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로 기소당해 검찰의 조사받는 중에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혁진은 과거 많은 범죄를 저질러 소위 신동 방파라는 이름의 조폭단체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2002년, 2013년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3회 증가가 있다.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총 492회에 걸쳐 회사 돈 7억 원을 횡령하여 검찰 중에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강간치사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태에 있다. 이 상상이 갑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해외에 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18년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 5개 사건 연루수사 중 돌연 출국 잠적했다. 그래서 상고심 진행 중 2018년 3월 베트남을 출국하여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혁진은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 실세들과 가깝고 그의 범죄를 파묻고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는 문재인, 조국, 임종석, 박원순 등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사진을 이제 찍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송영길, 우상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활동하고 겹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A 은행장들, 이런 거물감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다 이런 사람들한테 옆에 가가지고 인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 19대 총선 이 민주당의 지지로 출마를 했으나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철을 폭행해가지고 1년 유심 상태에서 1년 유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회의원에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 전 금융특보였고 임종석이 운영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임종석과 북한에 다녀오고 2018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도 순방하고 같이 동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2018년부터 관계기관에 사람들이 진정을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130건이나 된 거다고 합니다. 130건.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고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그는 미국에서도 금융사기를 치려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해외 도피 2개월 전에 2018년 1월 미국에서 에스그 베리타스 PEF 유한회사 설립을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현재 미국에서의 그의 사업 활동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기 보면요,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기관들에 접근을 잘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김치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접근해서 이사로 부부 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19기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화통일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그 다음에 이혁진은 그의 부인과 함께 LA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JNC TV 유튜브의 공동 운영자라고 밝혔고, 이 유튜브는 한때 조국 사태가 나고 윤미향 사태가 날 때 막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청원서를 받자 이런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의 바람과 조처를 제가 대충 산말하여 재봤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버젓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한국 교민의 정말 출수치죠. 그래서 관계 당국과 관련자들은 미국 국민들의 이 이해와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이 사람을 소환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하루빨리 이자를 이사직에 해임시켜야 될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왜냐하면 범죄자예요. 한국의 범죄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이 부부가 하루빨리 자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반성하고 이 부부의 임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재대사관은 이 부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영주권 시민권을 받게 됐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 영주권과 시민권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수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검찰은 하루빨리 미국에 송환 요구를 하고, 외무부는 하루빨리 수사 협조를 미국에 요청하길 바란다.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출국 조치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민들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야당은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검찰을 압박해서 이 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혁진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고 고위층과 관련된 가장 큰 사기 사태였고, 그 다음에 이 고위층 인사들이 이 범죄가 있는 사람을 해외 도피를 방조하거나 도와준 그런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서 해외 가면서 도피처입니까? 해외에 도망 나갈 수가 있는지 저희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어쨌거나 이거 더 이상 사기로 이렇게 검찰에 기소되거나 검찰에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빨리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